이게 요즘 핫한 인물들이 다 국민의당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서 전 최고가 저희 중계차에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중계차부터 연결해보죠. 제가 여태까지 이은미 씨가 조작한 사실이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은미 씨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당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뚜렷하게 저한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제보 조작에서 미필적 고의 넘어서 이제 지금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증을 소홀히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가담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는데 네. 가담과는 전혀 무관하신 겁니까? 예, 무관합니다. 그럼 혹시 최종 조사 이후에 국민의당 관계자분이랑 말씀 나누신 적 있으세요? 말씀 나누신 적 있으세요? 네, 김재 변호사.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영장 심취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준서 전 최고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딱 타이밍이 맞았어요. 지금 들어가는 장면에서 인터뷰를 들었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어찌 보면 너무 나간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준서 씨가 그 미필적 고의라고 하고 이제 지금 방금 기자가 물었던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이제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유미 씨랑 받은 정확한 그런 메시지 내용이나 전화 통화 내용을 저희가 직접 수사기밀이라서 들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합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또 우리가 부분 이렇게 발췌된 그런 카톡 내용을 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대화 내용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만한 전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준서 씨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유미의 단독 허위 사실을 만들었다. 허위 사실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허위 사실을 안 만든 사람 없겠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유포해서 선거에 영향을 어쨌든 끼치고 있는 것. 이것은 과거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보다 더 이 선거 문화에서 퇴치해야 될 아주 중대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야당에서 저는 추미애 의원 대표 이 장면에서 한 번 더 제가 좀 질책을 하고 싶은 게 묘하게 국민의당과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걸 정쟁화 시켜버렸어요, 이 문제를. 예. 그래서 야당에서는 특검 주장을 하거든요. 그 사건의 본질은 문준용 씨 대통령 아들의 취업 문제다. 본질이 아니죠.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뭐 이것도 무슨 공소시효도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있겠지만 본질은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유포해가지고 선거를 엎어보려는 중대 범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은 단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번지고 국민의당에서 공보단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최고위원이라는 전 최고위원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이건 뭐 미필적 고의란 말도 그 고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공보단장하고 부단장하고 조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준서 씨가 그건 이해를 해요. 내가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털어버리자라고 해서 전혀 범죄 생각, 나는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안타깝고요. 저는 이 문제가 정치권에 손을 대면 될수록 검찰에서 야무지게 수사하기 힘들어요. 잘못하면 과거의 정적,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탄압한다. 검찰 입장에서 곤혹스럽거든요. 저는 이 사건은 끝까지 저는 파헤쳐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손을 안 대고 있는 게 저는 도와준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 수령의 국민의당으로 돼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입장 표명 안 하고 지금 속초에 가서 네티즌한테 사진 올라간 거. 그다음에 이제 위원지 의원 막말. 지금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 여부인데 저는 뭐 가타부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국민의당은 어떤 경우에든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못하고 문제가 많은 정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 5년 동안 제대로 협치를 하고 탄탄하게 국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비판과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저는 기회로 해서 사직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당이 어제도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 8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말에 있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모든 문제점과 잘못과 시스템의 미비와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들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국민들 앞에 제3당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논의해서 제3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분명히 밝히면서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분골쇄신, 속고대제 그리고 면모일신 이렇게 해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위기의 국민의당과 3명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